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경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경제나들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이 한국 정유, 석유화학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석유화학 업계 상황은 정반대로 구조조정 압박과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천 NCC는 파산 위기, 정부는 생산 능력을 줄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이런 불황과 구조조정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먼저 뉴스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석유 컨퍼런스, 줄여서 APPC에서 셰브론 인터내셔널 다운스트림 사장인 브렌트 피씨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면서 한국은 석유화학이나 중진류 분해 시설에 적극 투자하는 지역인 반면 싱가포르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이클에 따라 수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셰브론이 한국 시장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셰브론은 이미 국내 기업 GS에너지와 함께 GS칼텍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7년, 당시 자회사였던 칼텍스와 LG화학의 전신인 라키와 학공업이 합작해 설립한 게 바로 GS칼텍스죠. 지금은 셰브론 홀딩스가 40%, 셰브론 글로벌 에너지가 10%를 들고 있어서 총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발언은 GS칼텍스를 통한 한국 투자 확대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GS칼텍스가 지난 20여 년간 어떤 투자를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동안 GS칼텍스는 무려 1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여수 단지의 RFCC, HOU, VGO-FCC 같은 중진류 고도화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 건데요. 쉽게 말해 저부가 가치의 무거운 중진류를 휘발유나 경유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이로써 정제 마진을 개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기초 체력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제3중진류 고도화 프로젝트, 흔히 HOU 넘버 3라고 불립니다. 2006년에 착공해 2010년에 상업 가동을 시작했는데 투자 규모만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설비는 하루 처리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수익성이 높은 경진류 비중을 확실히 늘려서 당시 회사의 수익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세 번째는 VGO-FCC, 제4 고도화 시설입니다. 2011년에 착공해 2013년 3월부터 본격 가동했는데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설비의 하루 처리 능력은 26만 8천 배럴에 달합니다. 여기에 휘발유 탈황 설비와 알킬레이션 설비까지 더해져 친환경 규제 대응은 물론 제품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GS칼텍스의 고도화 비율은 34%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는 PX, 파라자일렌 증설 프로젝트입니다. 2012년 착공해 2013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약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투자로 파라자일렌 생산 능력이 연간 100만 톤 늘어 총 235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PX 생산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PX는 폴리에스터 원료로 쓰이는 핵심 석유화학 제품이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프로젝트는 바로 MFC, 복합피드 크래커 투자입니다. 2018년 시작되어 22년 11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MFC 프로젝트는 총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GS칼텍스 창사 이래 최대 단일 투자였습니다. 이 시설은 나프타뿐 아니라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까지 원료로 활용해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같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아 기존 나프타, 크래커보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수많은 투자를 단행해온 GS칼텍스는 단순 정유사가 아니라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0조 7,240억 원, 영업손실은 2,57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석유화학 업황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천 NCC입니다. 여천 NCC는 한때 평균 연봉이 1억 1,990만 원,
연순이익이 2,400억 원에 달하는 업계의 신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7,800억 원. 최근까지 부도설이 계속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나프타 분해시설, 이른바 NCC의 생산 능력을 25%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감축 규모는 약 270만 톤에서 370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 능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업황은 불황이고 구조 조정이 한창인데 쉐브론은 대규모 투자를 말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구조 조정과 투자는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양면입니다. 첫째, 구조 조정은 비효율 퇴출입니다. 낡은 나프타 분해 시설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 저가 제품에 밀려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줄이라고 하는 건 이런 비효율적인 설비를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투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쉐브론과 GS 칼텍스가 돈을 넣는 건 똑같은 석유화학이라도 첨단 설비와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올레핀, 바이오 원료, 수소, 친환경 연료 같은 분야죠. 즉, 낡은 공장은 닫히지만 미래 먹거리에선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셋째, 글로벌 메이저의 기회 포착입니다. 혼란기에 자본력이 있는 강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점유율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약자가 퇴출될 때 최신 설비와 자본으로 들어오면 시장 장악력이 훨씬 커지겠죠. 정리하면 구조조정과 투자는 모순이 아니라 퇴출과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산업 재편 과정인 겁니다. 그럼 쉐브론이 대대적으로 단행하겠다는 투자의 경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산업 재편의 촉매제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글로벌 자본이 만나면서 재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둘째, 경쟁력의 양극화입니다. GS 칼텍스, 쉐브론처럼 자본과 기술이 있는 기업은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지만 여천 NCC 같은 기초 소재에 대한 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여수, 울산 같은 석유화학 클러스터 지역은 투자가 들어오면 고용과 소비가 유지되고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길어지고 지속적으로 가격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구조 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쉐브론의 투자 발언은 단순한 외신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 구조 조정과 투자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비효율은 퇴출되고 첨단 설비에는 자본이 몰리는 산업 재편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앞으로 뚜렷해질 겁니다. 오늘의 경제 나들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